신짜오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신까먼 6월 25일 12시 추가분까지 베트남 코로나19 4파의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호치민시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루안 성과 빈즈엉 성의 감염이 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박장성을 제외한 나머지 북부 지역은 통제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롱안 성 같은 한 동네 내 코로나19 양성 18명. 6월 24일 오전 롱안성 주민위험병 방역예방운영위원회는 롱안 성권조 견푸엉리 마을 푸엉리 읍기 구역이 한 동네 안에서 사는 양성 사례 18건을 막 추가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역학조사팀은 이 확진자들이 한동안 서로 교차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최연소자가 8세, 최연장자가 60세입니다. 이들의 F1 29명이 확인되어 시설 격리. 해당 지역 700명 신속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또한 호치민시 확진자인 플라스틱 회사 동료 운전사와 접촉한 득화, 현득화하 마을 빈기엔 이읍 거주 영업사원 여성 1명도 양성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롱안성 최대 노동자 보유기업 작업장 8개소 운영중지 제한. 6월 24일 칭루 베트남 재화의 방역예방점검 등 경제구역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안전 보장 규정에 따라 노동자 밀도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봉제라인의 생산을 일시 중단하라는 제안 보고서를 냈습니다. 21,507명 노동자를 보유한 이 회사는 롱안 성공단, 가공단지 및 경제구역에서 운영하는 1,206개 회사 중 가장 많은 근로자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전체 방역평가에선 저위험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약 2,000명 대비 격리 시나리오만 구축되어 있어서 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는 주문입니다. 봉제라인 8개소에만 6,000명이 있는데 1m 간격도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30여 각 성 CDC, 하노이 CDC 전 간부 일당의 벌금 감형 탄원. 재판 절차 중 배심원단은 30여 성 CDC와 2명의 과학자, 일부 관련 단체의 하노이 전 CDC 간부 벌금 감형 탄원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장비 구매 전 가격 고정을 위해 입찰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응우연 역감 전 하노이 CDC 재무회계 부서장 등 총 6명이 징역 5에서 10년 형을 받았는데 같은 업계 사람들이라고 탄원을 한. 푸엔성 식당 주인 관련 코로나19 양성 8건. 1차 양성 8건 모두 연관된 13,960번 확진자는 푸엔성 귀화시 화기엔 마을의 옛남 식당 여주인입니다. 호치민시에서 다낭 운송기사가 감염되어 12,190번 확진자가 되었는데 다낭시의 이 사실을 통지안에서 감염이 늘었다며 다낭시가 툴툴댔었죠. 이번엔 푸엔성도 6월 10일 이 운전사가 옛남 식당에서 식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몰랐다고 합니다. 물론 HGT가 과부하 상태라 전부 통지하는 것은 어려웠을 거라 생각한다고 비교적 좋게 말합니다. 뇌졸중 남편 돌보는 베트남 20년차 우크라이나인 아내. 남편이 1년간 귀국하고 뇌종증으로 전신마비되자 스베틀라나 응우옌 씨는 그녀의 전 재산을 팔고 베트남으로 건너와 홀로 남편을 돌보며 아이를 키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1988년 탕 씨가 소포를 보내러 왔다가 처음 TFC 세관궁 매점에서 만나 2년 후 그 둘은 결혼했고 베트남 청년은 집에 가려던 혼 계획을 취소하고 우크라이나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2000년 베트남에 돌아와 자신과 아내와 9살 난 딸을 부양할 안정적인 직업을 찾던 그는 누나와 2 아이를 맞아 모였습니다. 1년 후 뇌졸중에 걸려 생명은 건졌지만 전신마비된 남편을 위해 하노이로 스베틀라나 씨는 2004년에 작은 카페 겸 식당을 열었습니다. 현재 3자녀 중
첫째와 둘째는 호치민시에서 러시아 식당을 운영하며 장녀는 캐나다 유학 중이고 병원비는 가게 수입으로 충당 중이라고 합니다. 20년간 남편은 수술만 수십 번, 사망위기 여러 번, 뇌졸중 4번에 2번의 전신마비를 겪고도 살아남았으며 남편이 회복되면 같이 KFC를 가는 게 꿈이라며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종탑성 코로나19 감염의 심사례로 사댁 종합병원 봉쇄. 코로나19 의심 사례는 사댁 종합병원 내과에서 치료 중입니다. 감염의 심자는 6월 10일부터 어깨의 농양으로 사댁 종합병원에서 치료 중이었습니다. 6월 23일 환자는 열과 피로를 느꼈습니다. 6월 24일 아침이 되자 환자는 신속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양성이었습니다. 일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만 도즈 베트남에 추가 지원. 보건부 소식에 따르면 6월 25일 오전 일본 외무장관 모테기 토시미츠는 일본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100만 도즈를 추가로 베트남에 무상원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6월 16일에 이미 100만 도즈를 보냈었기에 총 200만 도즈가 되었습니다. 저러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보건부 나노코백스 백신 연구 진도와 확장 관련 긴급회의. 나노젠사의 긴급 사용 승인 요청에 따라 임상 3상 시험 진행 상황 평가 및 검사 확대 관련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나노젠사는 면역 원성 99.4%의 예상 판매가 1도주당 12만 동이나 보건부는 1,000개의 샘플 결과는 많은 것이 아니라며 추가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노젠사는 러시아, 인도 및 중국 백신도 이상만 통과한 채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며 충분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보건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쿠바, 베트남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기술 이전 준비대. 쿠바의 코로나19 백신 앞달라는 3상 임상시험을 거쳤으며 필요시 베트남에 2개의 공장을 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3일에도 양국은 우호회의를 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쿠바의 앞달라 백신이 92.28%의 효능을 보인 것으로 밝혀져서 화제입니다. 중남미 국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다만 3회 접종해야 하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베트남 사람들에게 신뢰도도 높아 보입니다. 베트남 사용자 74%, 보통 페이스북 영상 시청. 데이터 분석 회사인 워크가 10개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영상 컨텐츠를 시청하는 평균 시간은 코로나19 발생 전 예측보다 대유행 기간 2배나 많은 4배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하루 약 4시간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하며 75%는 앞으로도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특히 남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베트남 인구 7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베트남 사용자의 95%는 매달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며 68%의 사용자가 하루 한 번 이상 동영상을 봅니다. 평균 베트남 사용자는 SNS에서 동영상 시청에 매번 약 1시간을 보냅니다. 베트남 사용자가 페이스북을 영상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74%는 언제 어디서나 페이스북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동영상 보기를 선택합니다. 63%는 페이스북을 방문할 때마다 뉴스피드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사용자는 평균 하루 2.1번의 짧은 영상과 1.7번의 중간길이 영상, 1.5의 긴 영상을 보며 58%는 아침, 51%는 정오의 짧은 영상 시청, 55%는 저녁에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중 최대 87%는 짧거나 중간 길이의 영상을 시청합니다. 하노이 일부 영업 추가 완화 예정.
하노이 부시장은 특히 시가 일부 영업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므로 지역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안전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노이 부시장 추수원중은 고등학교 졸업시험은 7월 7일과 8일에 1단계가 열리는데 앞으로 시가 일부 영업활동을 계속 완화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하노이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는 긍정적인 신호 같네요. 6월 24일 18시 업데이트 박링성 전체 코로나19 지도입니다. 박링시 6명, 빼보현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박링성 기업에게 각장성 포함한 다른 지역 노동자맞이 허용. 박링성은 의료격리 대상이 아니고 지침 16호 적용지역 출신이 아닌 경우 타 지역의 노동자를 맞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한 곳에 모아서 PCT 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지정 숙소로 이송한 후 신속 검사 혹은 PCR 검사 음성 판정 3일 후부터 업무 투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주 전체 노동자 수의 최소 20%를 검사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기업은 성공단관리위원회가 동의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자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다낭 시장롱, 응우엔, 민찌, 재선. 회의 참석자 100%의 찬성으로 롱 응우엔, 민찌 씨를 2021-2026년 임기 다낭시장으로 선출했습니다. 2020년 12월에 전 시장 응우엔 뇨증을 대신하여 선출된 44세의 경영학 석사 출신입니다. 다낭 총리에게 14조 동 공단 3개소 승인 요청할 것. 세계 공단에는 화검, 환연, 환인이 포함됩니다. 세계 공단의 총 면적은 800헥타르이며 약 14조 동의 투자가 예상됩니다. 현재 다낭에는 총 1,000헥타르 면적의 6개 공단이 있으며 3개 공단은 모두 2023년 투자 완료 예정입니다. 호치민시의 9,000여 명 백신 접종 지역. 사진 보는 사람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너무 혼잡해서 불안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안 맞으면 기회가 없을까봐 남았다고 하네요. 체육관 내부는 230명의 의료진이 비교적 질서정연하게 접종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의 목표는 하루 20만 회 접종하여 5에서 7일 내 접종 완료하여 시민의 6%가 예방접종하는 것입니다. 종탑성 CDC 봉쇄. 종탑성 질병통제센터 직원과 다른 9명의 직원이 코로나19 양성으로 관련 지역에 봉쇄해야 했습니다. 10개의 신규 의심 사례가 모두 4대 종합병원 치료 중인 확진자와 관련되었으며 이 중 8명이 가족과 간병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베트남 읽어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70일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하루 되세요.